한 한국 남자 때문에 제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지금 저는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 영국의 안락한 생활을 전부 버리고 낯선 도시 서울로 가고 있어요. 몇 년 전 한국행 비행기 안, 그날의 우연한 만남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왜 이런 무모한 결정을 내렸는지 설명하려면 이야기의 시작으로 돌아가야겠네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가볍게 한번 눌러주시면 저희 감동 스튜디오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 어디에서 이 영상 시청하고 계신지 아래 댓글에 나눠주세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엘리사입니다. 영국의 브리티시 에어웨이즈에서 5년째 근무하고 있는 항공기 승무원이죠. 하지만 제가 처음부터 승무원이 되고 싶었던 건 아니에요. 사실 저는 영국 정치계에서 나름 영향력 있는 가문의 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좋은 집안과 정략 결혼을 해서 가문의 영향력을 더 키우길 원하셨어요. 18살 생일날 아버지가 저를 응접실로 부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죠. 엘리사, 이제 내 미래를 생각해 볼 때야. 웨스트민스터의 젊은 의원과 만남을 주선해뒀다. 그 순간 제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제가 원하는 삶은 그런 게 아니었거든요. 저는 자유롭게 세상을 보고 싶었고 제 선택으로 살고 싶었습니다. 결국 저는 집에서 도망치다시피 나왔어요. 그리고 전 세계를 누빌 수 있는 자유로움을 찾아 승무원이 되었습니다. 하늘 위에서라면 아무도 제게 누구와 결혼하라고 강요할 수 없었거든요. 오늘은 여러분께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자유를 찾아 하늘로 올라간 제가 한국이라는 나라와 한 사람을 만나면서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된 이야기 말입니다. 사실 처음엔 한국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아시아 전체에 대해 거리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건 3년 전 싱가포르행 비행기에서 벌어진 끔찍한 일 때문이었죠. 당시 저는 초보 승무원이었어요. 열심히 일하려고 마음먹고 있던 차에 한 중년 중화권 남성과 심각한 마찰이 생겼습니다. 그분은 처음엔 비즈니스석 승객이 아니면서 비즈니스석 화장실을 사용하겠다고 우겨댔어요. 저희가 정중히 안내해드리자 이번엔 기내에서 자기가 가져온 전자담배를 피우겠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한국산 전자담배야. 냄새도 안 나고 아무 문제 없어. 한 대만 피울게. 저는 안전규정을 설명하며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갑자기 화를 내며 제 팔을 잡더니 이렇게 소리쳤어요. 당신이 뭔데 나한테 이래?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을 냈는지 알아? 너 때문에 내 여행이 망가졌어. 다른 승객들이 불안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더 심각한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분이 갑자기 가슴이 아프다며 쓰러지는 신용을 하더니 다른 승객들에게 이렇게 외쳤어요. 이 승무원이 나를 차별했어. 아시아 사람이라고 무시했다고. 기내가 순식간에 술렁거렸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선임 승무원이 와서 상황을 정리했지만 그분은 계속해서 저를 지목하며 서양 애들은 융통성이 없고 오만하다고 큰 소리로 말하더라고요. 착륙 후에는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분이 항공사 고객센터에 허위 신고를 한 거예요. 저를 인종차별주의자라고 신고하고 심지어 승무원이 폭언을 했다는 거짓 주장까지 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정직성 조사를 받았고 일주일간 비행에서 제외되었어요. 다행히 다른 승객들의 증언으로 저의 무고함이 밝혀졌지만 상처는 깊었습니다. 상급자가 저에게 이렇게 말했거든요. 아시아 노선은 문화적 차이가 크니까 더 조심해야 해. 특히 체면을 중시하는 문화라서 한번 기분 나쁘면 끝까지 간다고. 그때부터였어요. 아시아인 승객을 만날 때마다 긴장하고 혹시 또 무슨 일이 생기지 않을까 두려워하기 시작한 건요. 특히 한국행 노선은 더욱 꺼려졌습니다. 그런데 운명이란 참 묘한 것 같아요. 2년 만에 한국행 비행 노선 배정을 받았거든요. 스케줄표를 받아든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무표정하게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죠. 또 아시아 노선이네. 이번엔 서울. 동료가 밝게 말했어요. 서울 좋잖아. 요즘 완전 핫하던데. 저는 고개를 저으며 쓰게 웃었습니다. 예전 일이 아직도 잊히질 않아서 사실 속으로는 온갖 걱정이 밀려왔어요. 또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혹시 또 이상한 승객을 만나면 이번엔 정말 내 커리어가 끝나는 건 아닐까? 손바닥에 땀이 났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서울행 비행기는 대서양을 넘어 태평양에 접어들고 있었어요. 다행히 제 걱정과 달리 기내 분위기는 평온했습니다. 저는 통로를 따라 기내식을 정리하고 있었고 승객들도 모두 조용히 각자의 시간을 보내고 계셨어요.
이번엔 별일 없이 지나갈 수도 있겠네 속으로 안도하며 일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뒤쪽에서 한 남성 승객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내 귀중품이 없어졌다고. 지금 누가 가져간 거야? 빨리 찾아와. 저와 동료 승무원은 놀라 급히 달려갔습니다. 문제의 남성은 짐칸에 넣은 한정판 시계가 보이지 않는다며 난동을 부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확인 결과는 정말 황당했죠. 그의 가방이 없어진 게 아니라 그가 착각해서 다른 승객의 수화물을 자신의 것으로 착각했던 거였어요. 제가 차분하게 설명하려 하자 그 남성은 격분하며 소리쳤습니다. 당신들 이딴 식으로 일해? 내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알아? 지금 이 항공사 아주 큰일 날 수 있어. 주변 승객들이 불편해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또 예전 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었죠. 그런데 그때 한 남성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깔끔한 셔츠, 단정한 눈빛, 비즈니스석에서 조용히 책을 읽던 그 남자였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완벽한 영어로 말을 건넸어요. 죄송하지만 제가 분명히 봤습니다. 고객님이 직접 그 가방을 옆줄에 넣으시는 걸 말이에요. 아마 착각하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방금까지 여성 승무원인 저에게 고래고래 소리 지르던 그 남자가 도윤 앞에서는 갑자기 기세가 죽더라고요. 당신이 뭔데 참견이야? 도윤은 고개를 살짝 갸웃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 전해주며 덧붙였어요. 김도윤입니다. 한국법무법인 예준 소속 국제민사팀 변호사예요. 그 말에 주변이 조용해졌어요. 진상 승객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아까까지 그렇게 당당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급히 시선을 피하더라고요. 뭐 감정적으로 가고 싶으시다면 말리지 않겠어요. 저도 이런 일 많이 봐왔거든요. 기내 소란, 승무원 업무 방해, 명예훼손까지. 문제 삼고 싶으시면 제가 직접 증인으로 나서죠. 도윤의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목소리에 기내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진상 승객은 흠칫 당황하더니 급히 자신의 짐을 뒤적거렸어요. 그리고 정말로 자신의 가방에서 시계를 찾아내고 멋쩍어하며 중얼거렸죠. 여기 있네. 실수했나 보다. 그러곤 눈을 내리깔고 말없이 자리로 돌아갔어요. 아까의 기세는 어디 가고 완전히 쪼그라든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서 바라봤습니다. 눈에 띄게 과한 제스처는 없었어요. 그저 말 한마디로 전체 상황을 제압한 남자. 도윤은 아무 일 없다는 듯 자리에 앉아 다시 책을 펼쳤습니다. 왠지 모를 품격이 느껴지는 사람이었어요. 그 순간 저는 승무원 수첩에 그날의 특이사항을 기록하면서 평소와 다른 메모를 적어 넣었습니다. 비즈니스석 15A 이상 없음. 그리고 한 명 상당히 인상적인 승객 발견. 비행기에서의 사건 이후 도윤이라는 그 남자가 자꾸 머릿속에 떠오르더라고요. 그때의 침착함, 품격 있는 말투, 그리고 진상 승객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던 그 모습이요. 그런데 이런 우연이 있을까요? 항공사에서 제공한 스탠바이 숙소 프런트에서 도윤과 다시 마주쳤습니다. 제가 프런트에 키카드 문제로 문의하고 있을 때 도윤이 제 뒤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저를 알아보더라고요. 여기서도 또 뵙네요. 그때 비행기에서 도와주신 승무원분이시죠? 도윤은 로펌 세미나 참석차 인천에서 2주간 머무는 중이라고 했어요. 짧은 만남을 뒤로하고 다시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숙소 근처 브런치 카페에서 또다시 마주쳤어요. 이번엔 제가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 근처 자주 오시나 봐요. 어제도 뵌 것 같아서요. 저희는 자연스럽게 같은 테이블에 앉게 되었고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도윤은 국제계약 관련 일을 하다 보니 외국인들과 자주 일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물어봤어요. 정말 많은 나라를 다니셨을 텐데 한국은 어떤 것 같으세요? 그 질문에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그런데 도윤의 진솔한 눈빛을 보니 이상하게 마음이 열리더라고요. 평소 같으면 절대 하지 않을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신입 승무원일 때 힘든 손님 때문에 큰 상처를 받은 적 있어요. 그 이후로 그냥 거리감을 두게 됐어요. 특히 한국 노선은 피하고 싶었는데 자꾸 배정받게 되네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누구나 선입견은 있죠. 근데 그렇게 솔직하게 말해주는 사람은 드물어요. 대단해요. 그런 솔직함이.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한국에 대한 편견을 털어놨는데 불편해하기는커녕 이해해주다니.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면서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마음이 조금씩 열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일 그 카페에 들렀어요.
도윤도 매일 같은 시간에 카페에 있었습니다. 어느새 서로의 일상에 스며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 승무원 수첩 한 켠에 적힌 문장이 있었어요. 이상 없음. 그리고 이상하게 자꾸 생각나는 사람 있음.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카페에 들어섰는데 도윤이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 거 아니야. 그 얘긴 그만하자. 정말 아니라니까. 도윤의 목소리에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저희 둘은 평소처럼 이야기를 나눴지만 전과 다르게 뚝뚝 끊어졌어요. 자꾸만 마음이 어지러워졌습니다. 아직 아무 사이도 아닌데 왜 이런 기분이 드는 걸까요? 도윤과 매일 대화하는 게 일상이 되었고 그의 따뜻한 미소와 배려 깊은 말들이 제 하루를 밝게 만들어줬어요. 그런데 갑자기 다른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니 제가 혼자 착각하고 있었던 건 아닌가 싶어 괜히 부끄러워졌어요. 그날 밤 저는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우연히 앞을 걸어가는 두 사람을 보게 되었죠. 뒷모습이 도윤 같았는데 옆에는 여성이 함께 있었어요. 그 여자는 웃으며 도윤의 팔을 다정하게 잡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생각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상하게 자꾸 생각나는 사람은 저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휴대폰으로 도윤의 연락처를 눌렀다가 꺼버렸습니다. 한국에서의 온도가 다시 차가워졌어요. 도윤에게 다른 여자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 후로 더 이상 카페도 가지 않았습니다. 숙소 로비에서 마주칠까봐 다른 출입구를 이용했죠. 마음 한구석에서는 진실을 알고 싶으면서도 한편으로는 확인하는 게 무서웠어요. 그러던 어느 오후 항공사 동료가 추천해준 맛집을 찾아 헤매다가 골목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괜찮아. 천천히 걸어. 무리하지 마. 고개를 돌리자 도윤이 한 여성의 팔을 부축하며 조심스럽게 걷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제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역시 다른 사람이 있었구나. 재빨리 몸을 숨기려 했지만 도윤이 저를 발견하고 말았어요. 그의 얼굴에 당황스러운 표정이 스쳤습니다. 엘리사 씨, 저는 어색하게 인사하고 발걸음을 재촉해 그 자리를 벗어나려 했어요. 그때 도윤이 달려와 다급한 듯 말했습니다. 아, 이쪽은 제 여동생이에요. 진주라고 해요. 저는 당황스러워 두 사람을 번갈아 봤어요. 아, 그럼 그때 통화하셨던 분이? 네, 진주랑 통화한 거였어요. 모든 오해가 눈 녹듯 사라졌어요. 진주가 해맑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오빠가 매일 엘리사 씨 얘기만 해서 궁금했는데 반가워요. 도윤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갑자기 진주가 먼저 숙소로 돌아가겠다고 했어요. 도윤이 걱정스러워하자 진주가 장난스럽게 윙크했습니다. 오빠, 나는 괜찮으니까 엘리사 씨랑 좋은 시간 보내. 이런 기회 놓치면 후회할 거야. 진주의 장난스러운 말에 도윤이 당황했고 저는 피식 웃음이 나왔어요. 진주가 떠나고 도윤과 저는 나란히 걸었어요. 도윤이 한숨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동생이 6개월 전에 루푸스 진단을 받았어요. 관절도 많이 아프고 체력도 쉽게 떨어져요. 출장 와 있는 동안 몸 상태가 안 좋다고 어제부터 같이 지내고 있어요. 저는 묵묵히 도윤의 말을 듣고 있었어요. 도윤은 잠시 멈췄다가 더 깊은 속마음을 털어놨습니다. 사실 처음 비행기에서 만났을 때부터 엘리사 씨에게 마음이 갔어요. 그런데 동생이 아프고 나서부터는 제가 누군가를 만난다는 게 이기적인 것 같았어요. 도윤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그리고 솔직히 두려웠어요. 만약 당신과 가까워진다면 동생에게 더 많은 시간과 관심을 줘야 하는 상황에서 당신을 실망시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거리를 두려고 했던 거예요. 저는 도윤의 진심이 느껴져 마음이 아팠어요. 당신이 저를 피하는 것 같다고 느꼈을 때도 사실은 제가 먼저 마음의 벽을 쌓고 있었던 거였어요. 가족에 대한 책임감과 당신에 대한 마음 사이에서 혼란스러웠거든요. 도윤은 솔직히 고백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겠어요. 오히려 당신 같은 따뜻한 사람이 있다면 동생에게도 더 좋은 오빠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제야 제 어깨가 힘없이 풀렸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당신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영국으로 돌아가도 계속 연락하고 싶어요. 이번엔 솔직하게 제 마음을 숨기지 않고요. 그렇게 이야기하던 도윤이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았어요. 따뜻하고 단단한 그의 손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제 심장까지 두근거리게 만들었어요. 저희는 손을 꼭 잡고 골목길을 걸었어요. 아무 말 없이도 완벽했습니다. 영국으로 돌아온 저는 동료들이 혀를 내두를 만한 일을 저질렀어요. 회사 게시판에 한국행 노선 공고가 뜰 때마다 가장 먼저 달려가서 신청서를 냈거든요. 그것도 한 달에 3번씩이나요.
예전엔 한국행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치를 떨던 제가 말이에요. 동료 제시카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엘리사, 너 진짜 한국에 뭐가 있는 거야? 갑자기 왜 이렇게 자주 가려고 해? 저는 시치미를 뚝 떼고 대답했죠. 한국 문화가 매력적이더라고. 물론 진짜 이유는 인천공항에서 기다리고 있을 도윤 때문이었지만요. 그래서 저는 한 달에 4번씩 서울을 왕복하게 되었어요. 브리티시 에어웨이즈 역사상 한국행 노선을 이렇게 열심히 다닌 승무원은 제가 처음일 거예요. 인천공항에서의 작전은 이랬어요. 도착하자마자 승무원 휴게실에서 재빨리 갈아입고 도윤과 만나서 이슬 시간 함께 보내는 거였죠. 도윤도 제 비행 스케줄을 달달 외우고 있었어요. 이번엔 언제까지 있을 수 있어요? 3시간 20분 정확히요. 마치 신데렐라가 자정 전에 돌아가야 하는 것처럼 저희는 항상 시간에 쫓겼어요. 하지만 그 때문에 더 소중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런던에서는 시차와의 전쟁이었어요. 도윤이 한국 시간 새벽 2시에 일어나서 영상통화를 해주곤 했거든요. 이런 달달한 대화를 6개월간 이어갔어요. 그런데 한 번은 정말 아찔한 일이 있었어요. 제가 갑자기 아프리카 케냐 노선에 투입되면서 일주일간 연락이 끊긴 거예요. 런던에 돌아와서 핸드폰을 켰더니 도윤의 메시지가 쏟아져 있어서요. 급히 전화를 걸었더니 도윤의 목소리가 쉬어 있더라고요. 엘리사 씨, 정말 걱정했어요. 혹시 저희 만남이 부담스러워진 건 아닌가 해서 그때 깨달았어요. 아, 이 사람도 나만큼 불안해하고 있구나. 그리고 6개월이 지난 어느 목요일 아침 도윤에게서 깜짝 놀랄 연락이 왔어요. 엘리사, 지금 히드로 공항이에요. 네. 뭐라고요? 런던에 와 있어요. 지금요. 한국에서 영국까지 아무 예고 없이 날아온 거예요. 이 남자가 제정신인가 싶었어요. 말도 없이 지구 반 바퀴를 날아오다니요. 히드로 공항에서 만난 도윤은 뭔가 달랐어요. 평소보다 훨씬 긴장해 보였어요. 저희는 말없이 서로를 꽉 안았어요. 6개월간 공항에서만 잠깐씩 만나다가 이렇게 여유 있게 안을 수 있다니 꿈만 같았어요. 저희는 런던 시내를 함께 걸었어요. 제가 자주 가던 펍도 보여주고 어릴 때 놀던 공원도 구경시켜줬어요. 도윤은 모든 게 신기한 듯 연신 고개를 끄덕였어요. 여기서 자랐구나. 엘리사가 왜 이렇게 당당한지 알 것 같아요. 저희는 템즈강으로 산책을 나갔어요. 런던의 11월은 쌀쌀했지만 석양이 강물에 반사되는 모습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런던 브릿지 근처에서 도윤이 갑자기 걸음을 멈췄어요. 그리고는 정말로 무릎을 꿇더라고요. 주변에 사람들이 있는데도 말이에요. 엘리사, 작은 벨벳 상자를 꺼내면서 말을 이었어요. 지난 6개월간 공항에서만 만나는 게 정말 힘들었어요. 이제 매일 당신과 함께 일어나고 싶어요. 저와 결혼해주세요. 길을 걷던 사람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죠. 저는 눈물이 핑 돌면서도 웃음이 나왔어요. 네, 좋아요. 도윤이 제 귀에 조용히 속삭이더라고요. 이제 당신 부모님께 정식으로 인사드려야겠죠? 아, 맞다. 우리 아버지. 갑자기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영국 정치계의 보수적인 아버지가 한국인 사위를 받아들일까? 우리 아버지 좀 까다로워요. 각오하고 있어요. 도윤의 단호한 표정을 보니 이 남자라면 우리 아버지도 어떻게든 설득할 것 같았어요. 템즈강에 석양이 지면서 문득 생각났어요. 비행기에서 진상 승객을 명함 한 장으로 조용히 만든 도윤이니까 우리 아버지라는 최종 보스도 어떻게든 공략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집 앞에 도착한 도윤이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준비됐어요? 도윤이 넥타이를 바로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가죠. 목소리에는 긴장이 묻어 있었지만 걸음걸이는 단단했어요. 현관문이 열렸어요. 아버지는 평소보다 훨씬 차갑고 딱딱한 표정이셨거든요. 들어와요. 한마디로 끝이었어요. 인사도 악수도 없이 그냥 돌아서서 들어가셨죠. 거실에서 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셨어요. 평소 따뜻한 분이신데 오늘은 얼음장 같았어요. 앉으세요. 도윤이 소파 끝에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등받이에도 기대지 않고 말이에요. 아버지가 건너편에 앉으시더니 바로 시작하셨어요. 엘리사와 결혼을 하고 싶다고 했죠? 네, 그러. 말이 끝나기 전에 아버지가 가로막으셨어요. 엘리사는 여기서 살아야 해요. 한국, 그런 곳에 우리 딸을 보낼 수 없어요. 도윤이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저희가 충분히 논의해서. 논의요? 딸이 감정에 휩쓸려서 내린 결정을 논의라고 부르나요? 그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서로 알아가는 시간도 없이 이렇게 쏘아붙이시다니요. 아버지, 그만하세요.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제가 도윤을 선택한 거예요. 감정에 휩쓸린 게 아니라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서요. 아버지가 날카롭게 말씀하셨어요. 신중하게? 그럼 한국어도 못하면서 그 먼 곳에 가는 게 신중한 결정이야. 네, 맞아요. 왜냐하면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요즘 제가 얼마나 행복한지 아세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아버지, 어머니께 안부 전화드리고 싶어졌어요. 가족이 소중하다는 걸 다시 깨달았어요. 그게 다 도윤 때문이에요. 어머니의 눈이 촉촉해지셨어요. 그리고 아버지, 예전에 정략 결혼 얘기하셨을 때 저 왜 도망쳤는지 기억하세요? 제 마음 한 번도 물어보지 않으셨잖아요. 이번엔 다르다고요. 제가 진짜 원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말없이 저를 바라보셨어요. 도윤이 조용히 일어나서 아버지 앞에 서더니 고개를 깊게 숙였어요. 제가 엘리사 씨를 행복하게 만들어 드릴 자신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한참 동안 도윤을 바라보시더니 갑자기 일어나셨어요. 따라오세요. 아버지가 서재로 향하셨어요. 도윤이 당황한 표정으로 따라갔죠. 30분 후 두 분이 돌아오셨는데 아버지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도윤 씨와 이야기해봤는데 괜찮은 사람 같네요. 저는 입이 떡 벌어졌어요. 어머니가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처음부터 반대한 게 아니었어. 그냥 우리 딸이 정말 확신하는지 확인하고 싶었던 거지. 아버지가 제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렇게 당당하게 나서는 걸 보니 정말 진심이구나. 그제야 깨달았어요. 이 모든 게 연극이었구나. 저를 시험한 거였어요. 런던 히드로 공항 근처의 작은 아파트. 저는 이삿짐을 하나하나 박스에 정리하며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도윤과 함께 찍은 사진을 마지막으로 챙기고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진짜 간다. 오랫동안 몸담았던 영국 국적 항공사의 사직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어요. 하지만 마음은 확고했습니다. 도윤과 함께 만들어갈 미래를 위해 저는 편도 티켓을 들고 인천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서울로 향하는 비행기에서 기내 방송을 듣다가 예전엔 불편하기만 했던 한국어 안내 멘트를 묘하게 따뜻한 기분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저를 반긴 건 도윤의 환한 미소였어요. 어서 와요. 도윤의 한마디에 그동안의 긴장이 풀리며 저는 조용히 그 품에 안겼습니다. 처음 몇 달은 한국어를 배우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시간이었어요. 6개월 후 드디어 한국항공사 입사 시험에 합격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새 유니폼을 입은 첫 출근 아침, 화장대 앞에서 손거울을 들여다보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한국에 점점 익숙해져 가던 어느 날, 도윤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이젠 엘리사 부모님도 한국에 초대해보면 어때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지 직접 보여드리고 싶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아직도 완전히 풀리지 않은 부모님의 반대를 알기에 두려웠지만 결국 용기를 내 부모님께 연락드렸습니다. 몇 달 뒤 제 부모님이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조용하고 정돈된 공항 분위기, 질서정연한 교통체계, 깔끔한 거리. 아버지는 차창 밖을 바라보다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한국 이미지랑은 꽤 다르구나. 일주일간 서울에 머무른 부모님과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첫날에는 경복궁과 북촌 한옥마을을, 둘째 날에는 남산타워와 명동을, 마지막 날에는 홍대와 한강공원을 구경했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러워하시던 아버지가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해주는 젊은이들을 보며 작은 미소를 지으셨어요. 어머니는 길을 물어봤을 때 친절하게 영어로 설명해주는 한국인들에게 깜짝 놀라셨죠.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많이 다르구나. 공항으로 떠나는 차 안에서 아버지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참 친절하더라. 그리고 도윤이도 볼수록 괜찮은 것 같고 어머니도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이셨어요. 엘리사가 왜 이곳을 좋아하게 됐는지 알 것 같아. 정말 따뜻한 나라구나. 그날 밤 도윤과 함께 한강변을 산책하며 저는 말했어요. 도윤 씨, 고마워요. 뭐가요? 나를 한국으로 데려와 줘서. 아니, 정확히는 진짜 나 자신을 찾게 해줘서. 도윤이 제 어깨를 감싸며 말했어요. 당신이 용기를 냈으니까 가능한 일이었어요. 편견을 버리고 새로운 곳에서 새 삶을 시작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강물이 반짝이는 서울의 밤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어요. 집이란 태어난 곳이 아니라 마음이 편한 곳이라는 걸요.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모든 경계를 허물어뜨릴 수 있다는 걸요. 승무원 수첩의 마지막 페이지에 저는 이렇게 적었어요. 가끔 최고의 목적지는 계획하지 않았던 곳이다. 그리고 그 아래 작은 글씨로 덧붙였습니다. 도망치고 싶었던 그곳에서 내 심장이 착륙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린 이 이야기가 감동을 드렸다면 좋겠습니다. 한국인으로서 자부심을 느끼실 수 있었다면 더욱 기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